네, 두 번째 큐브는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판문점 JSA 귀순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상 기억나시죠? 북한군 병사 출신 오청성 씨 최근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의 음주운전이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출연 중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상 퇴출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 내용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네요. 벌써 오늘 2020년이니까 이게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이용혁 교수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기억을 발추해 보면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군이 정말 영화 같은 모습으로 판문점을 넘어서는 이런 것으로 상당히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된 총상을 입어서 사실은 판문점 그 옆에 JS 옆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즉 정신을 잃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열감지 장비 등을 또 활용해서 우리 국군 일정한 팀이 포복까지 해서 사실은 이렇게 구해내오는 이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의사 이국정 아주대 원장께서 교수께서 말이죠. 교수께서 정말 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말 자유가 중요하구나 또는 북한의 실상이 어떻구나 또는 저와 같이 젊은 북한 군인을 구할 수 있는 나만의 여러 가지 의술이라든가 인명에 대한 중시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이런 또 자긍심도 느꼈던 그런 주인공이 바로 지금 이 오청성 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논란인데 그 시각으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귀순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귀순한 배경에 대한 어떤 추측들, 설들이 지금 한가위 좀 떠도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제 귀순 동기가 무엇이었겠는가? 정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목적과 이념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생활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군내 사고, 즉 음주 사고를 벌였기 때문에 북한 군내에서의 가혹한 처벌과 징벌이 두려운 또 이런 상태 또는 그 시점에서 사실 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도망을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과거 몇 달 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보고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한 사망 동기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정말 자유에 관한 의지였던 것인지 군내에 음주 관련된 사고가 또 다른 숨은 요인이었던 것인지 뭔가 의심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설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3년여 만에 음주운전 무리를 빚은 오청성 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게 윤창호법 적용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작년 12월에 윤창호법을 관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도 가중처벌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데 지금 면허 정지 수준이 0.03부터 0.08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오 씨처럼 0.08, 그러니까 면허 취소 이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0.08 수치 이상이었을 텐데 오 씨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이 오청성 씨가 10분간 3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적법한 행위는 아닌 것이죠?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경찰관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돼서 굉장한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정말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청성 씨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누리꾼들 반응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재벌은 개 못 주는 거 아니냐, 북한으로 다시 보내라, 이런 좀 수위 높은
비난이 분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국종 교수께서 목숨을 그야말로 건져줘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일반 대중들의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차를 움직이는 살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평균 네. 법감적입니다. 더군다나 그 오청성 씨 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공적인 인물의 기준에 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보통인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이라든가 네. 또 생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른바 상당히 그 해이한 모습이 아니냐. 예. 한국 사회의 기본 법 수준과 기본 의식을 해태한 것은 아니냐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비난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 있어서 뭐 하차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타고 다녔던 차도 상당히 그 고급 그 외제차라고 또 현재 알려져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것이 과연 금원은 어디서 또 확보를 한 것이냐. 예. 뭐 이런 그 측면에서 가장 그 성실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상징적 그 인물로서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그 비난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혐오하는 또는 무엇인가 실망하는 이와 같은 인터넷 댓글들이 폭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갈망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거, 음주운전은 중죄입니다.